안녕하세요, 상상친구들. 오늘은 그리스 미술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지중해 중심부에 위치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일어난 문명을 에게미술, 미노스 문명이라고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본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우스와 에우로페의 아들이면서 크레타 섬을 통치했던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따서 미노스 문명이라 불리며 그리스 문화의 근간이 되는 문명이에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집트 미술관의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노스 문명은 밝고 자유로우며 현실적인 표현이 특징이에요. 자연을 중심으로 태양, 불, 신비한 상상의 동물을 나타낸 오리엔트 문명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모습을 주로 나타내 이집트 문명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날씨가 온화하고 살기 좋은 지중해 기후 덕분에 그리스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평야가 적고 산지가 많은 탓에 작은 마을들이 도시국가인 폴리스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이 폴리스는 시민들의 합의하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방식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 덕분에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가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미술, 철학, 과학, 문학 등 다양한 문화가 발달했는데 비례와 질서를 강조하고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그리스 문화를 살펴볼까요?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로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아크로폴리스 제일 높은 곳에 세워진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인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얼핏 보기에는 직선과 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곡선과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둥 간격도 다 똑같아 보이지만 양쪽 끝에 기둥 간격만 살짝 달리해서 위험 있는 분위기를 가지면서도 자연재해로부터 버틸 수 있는 황금 비율을 가진 모습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종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어요. 용도별, 형태별로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칸타로스, 스키포스, 퀼리스, 음료를 섞을 때 사용하던 크라테르, 저장하고 옮길 때 사용하는 암포라, 휘드리아 등 이름도 생김새도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리스인들이 처음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때는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추상적인 기하학 무늬를 많이 그렸지만 후에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초기의 조각 기술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신체 비율로 단순히 서 있는 자세로만 표현하다가 인체의 균형미를 조화롭게 표현하기 위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리스만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주전자를 디자인해 볼 거예요. 밑이 둥근 모양을 그릴 때는 중심선에 맞춰서 대칭이 되게 그려야 균형이 맞아요. 중심선을 긋고 양쪽 길이를 비슷하게 맞춘 다음 왼쪽, 오른쪽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잘 안 맞는 부분은 수정해주면 돼요. 손잡이는 한쪽만 그려도 되고 양쪽 다 그려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선생님은 한쪽만 그릴게요. 물 따르는 부분도 그려주고요. 귀엽게 뚜껑도 그려볼게요. 역시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주면 되고요. 조금 더 얇게 그려볼게요.
밑면이 동그랗기 때문에 둥글게 면을 나눠주고요. 각각의 칸에 그림과 기하학적 무늬로 꾸며볼게요. 중간에 메인 그림 위치를 잡아볼게요. 식물을 그릴 때는 생선뼈처럼 중심을 그리고 그 위에 잎을 그려주면 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답니다. 작은 열매도 그리고요. 큰 중심을 먼저 잡고 여기에서 중심이 틀어지지 않게 잎을 그릴 거예요. 다른 면에 원하는 문양을 그려주고요. 선생님은 구름을 그려볼게요. 또 다른 면에는 반복되는 무늬를 그려볼게요. 물결을 그려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지우개로 지우고 그 전에 그렸던 것과 연결을 시켜줘도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그림을 그릴 때 내 그림이 작아 보이거나 뭔가 부족해 보일 때는 한 줄, 두 줄, 세 줄 층으로 추가로 해도 되고요. 그렸던 것을 반복해서 하나 더 그리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내 그림과 어울리게 추가적으로 그릴 때는 식물을 그렸을 때는 동물을 그리거나 동물을 그렸을 때는 식물을 그리면서 화면을 구성해 나가면 된답니다. 패턴을 모두 가득 채우면 좀 답답해질 수 있으니까 빈 공간을 남겨두면서 패턴을 채워나가 보세요. 암포라 화병 만들기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암포라 스크래치 페이퍼, 무지 스크래치 페이퍼, 예쁜 꽃 도안, 꽃 줄기를 받쳐줄 빨대, 스크래치 페이퍼에 사용할 나무 막대, 여러가지 모루꽃 재료들입니다. 집에서 준비해야 될 재료는 색연필, 가위, 테이프이랍니다. 메인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선생님은 에펠탑 풍경을 그려보려고 해요. 에펠탑을 그릴 때
큰 삼각형 크기를 잡고요. 맨 위에 꽃갈 모자 모양의 모자를 씌워주고요. 길이에 3등분을 해서 큰 면을 나눠주고 아랫부분에 아치형을 그려줘요. 그런 다음 철제 구조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로 선을 긋고 세로로 선을 그은 다음에 그 사이에 생긴 네모칸에 X 모양을 해서 반복해줘요. 그러면 에펠탑 특유의 철제 모양이 쉽게 그려진답니다. 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색을 긁어서 색면이 나올 수 있게 표현할 수 있고요. 나머지 2층, 3층 부분에 가로선을 긋고 거기에 생긴 네모칸에 X 모양으로 채워줘요. 이렇게 그리면 에펠탑 특징이 잘 나타나는 모양이 완성되어요. 선생님은 여기 주변에 밤 하늘 풍경이라고 생각하고 폭죽을 그려볼게요. 폭죽을 그릴 때는 중심점을 찍은 다음에 그 옆부분에 돌아가면서 선을 그어주고 한 줄만 그리면 폭죽 모양이 약하기 때문에 2층, 3층, 4층 이렇게 반복해서 그려주면 폭죽이 넓게 퍼지는 모양으로 그려져요. 폭죽을 디자인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 아이디어에 충실히 하면 더 예쁘게 그려진답니다. 하나의 폭죽은 짧은 선, 두 번째 폭죽은 조금 긴 선, 이렇게 하나하나의 변화를 주면 반복해서 그리는 그림이더라도 완성작품에 변화가 생긴 그림으로 완성되어요. 세 번째 폭죽은 옆으로 휘몰아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짧은 선으로 돌려줄게요. 땅도 그려보고요. 빈 공간에 또 다른 폭죽도 그려보고요. 다른 면에 이제는 기악 무늬로 반복해서 또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의 암포라를 그릴 때도 변화를 추구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기악 무늬를 채워 나가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다른 무늬가 생길지 고민하면서 그려보세요. 우리나라 고대 항아리 빗살 무늬 토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악 무늬가 단순하게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답니다. 긴 네모를 반복해서 면을 채워주세요. 사이사이에 더 얇은 네모로 채워보세요. 이번에는 긴 세모 모양을 반복해서 그리고 다시 교차시켜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교차시키는 면에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이 나온답니다. 추가로 모양을 꾸며주며 완성도가 높아진답니다. 나무 막대를 선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넓은 부분을, 나무 막대 뒷면이 넓게 나오는 면이에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마치 꼼꼼하게 색깔이 칠해진 느낌을 나타낼 수 있어요. 넓은 면을 사용하니까 쉽게 색이 나와서 쉽게 채색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네요. 전체적으로 문양이 들어간 뒤에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면서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짜잔! 이렇게 예쁘게 완성되었어요. 이번에는 꽃 도안에 채색을 해볼 거예요. 꽃 도안을 채색할 때는 한 꽃당 하나의 색을 정한 뒤 그 색의 친구들을 이용해서 색깔을 칠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도안을 모두 칠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예쁘게 만든 꽃을 암포라 안에 꽂아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암포라 윗부분에 3분의 1 정도 칼집을 내어서 꽂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빨대를 안에 쏙 넣어주면 마치 실제로 화병에 꽃이 꽂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위치를 잘 잡아주고요. 모루꽃을 만들어 볼게요. 모루로 큰 원을 만든 다음 철사를 감아서 고정해줘요. 그런 다음 반 접어서 리본 모양으로 만든 다음 긴 쪽을 감아줘요. 다시 중심에 크게 원을 만들어서 감아줘요. 크게 만들어줘야 예쁜 꽃이 완성돼요. 크게 한 바퀴 또 돌려서 고정시켜 줄 건데 마지막에 돌릴 때는
막대를 가지고 와서 중간에 꽂은 다음 꽉 조이며 돌려주면 고정이 된답니다. 남은 부분은 잘라도 되고 한 번 더 돌려서 꽃잎을 만든 다음 고정해 줘도 돼요. 자, 이제 목공풀을 가운데 콩알만큼 짜준 다음 폼포미를 붙여줘요. 5초 정도 눌러준 다음 잘 고정되도록 말려주세요. 이번에도 크게 원을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주먹보다도 크게 만들어 줘야 돼요. 끝에서 감아서 고정시켜 주고요. 매듭진 윗부분을 꾹 눌러서 리본 모양을 만든 다음 가운데를 돌려서 감아줘요. 만들어진 리본 크기랑 비슷하게 원을 돌려서 꽃잎을 만들어 줄게요. 하나 만들 때마다 철사를 돌려주어요. 마지막 꽃잎을 만들기 전에 막대를 같이 잡고 고정시켜 줄게요. 철사가 튀어나지 않도록 꾹 눌러서 마무리해 주세요. 목공풀을 이용해서 마음에 드는 재료를 가운데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다른 모양의 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길이로 철사를 구부려 볼게요. 이렇게 7번 정도 접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모아서 중심을 고정시켜 줄 건데요. 벌어지지 않게 사이사이 잘 잡아서 묶어 볼게요. 막대를 댄 다음에 다시 감아줘요.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자른 다음 꾹 눌러서 잘 고정시켜 주세요. 어울릴 만한 색깔의 폼포미를 붙여줘요. (5초) 정도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길쭉한 꽃을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 모루로 줄기를 만들어 줄 건데 출발 부분을 살짝 접은 다음 꽃잎 부분 모루를 겹쳐지게 접고 돌돌돌 말아줄게요.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총총총 감아줘요. 좀 느슨하다 싶으면 돌려서 위쪽으로 쓱 밀어주면 된답니다. 손가락 2개에 모루를 살살 감아 볼게요. 너무 꽉 감지 않아도 되니까 여유 있게 감아 볼게요. 싹 빼내면 스프링 모양처럼 나오는데요. 이걸 차례차례 모아서 밑에만 감아서 고정한 다음 싹 펼쳐주면 요런 꽃이 완성돼요. 이 꽃은 모형 줄기에 꽂아줄게요. 이제 잎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꽃 만들 때처럼 큰 원을 만들어서 고정시킨 다음 빨대에 끼워서 돌려주면 잎이 완성된답니다. 목공풀이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완전히 마른 다음에 만들어주거나 목공풀 붙인 부분은 건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잎을 만들어줘도 돼요. 원을 크게 만든 다음 돌려 꼬아서 완성해주면 돼요. 빨대에 모루를 고정시킨 후 돌돌돌 감아서 줄기 색을 표현해도 된답니다. 모루를 자른 후에는 꼭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나비를 만들어 볼게요.
더듬이 부분을 만들어준 다음 큰 날개를 만들고 작은 날개도 만들어줘요. 그 다음 반대쪽 작은 날개를 만들고 한번 감아서 고정해준 다음 큰 날개를 만들고 막대를 가져와서 고정해 줄게요. 더듬이 부분을 만들 수 있게 남기고 돌려주세요. 짜잔! 모루꽃이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플로리스트가 됐다는 기분으로 암포라 화병에 하나하나 예쁘게 꽂아보세요. 모루꽃은 무게가 있어서 다 꽂고 난 다음에 뒷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줘야 안정되게 꽂혀 있을 수 있어요. 다 꽂은 다음에는 뒤에 빨대를 테이프로 꼭 붙여주세요. 준비된 무지 스크래치 페이퍼에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꽃병을 디자인해도 되고요. 현대적인 꽃병을 만들어도 돼요. 그 꽃병에 새롭게 또 다른 꽃을 꽂아서 장식을 해도 된답니다. 꽃병이 싫은 친구들은 아무거나 자유롭게 그리면 된답니다.